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하여튼 저번 몇 비디오 중에 하나 제가 설명했던 게 이제 어떤 종류의 카메라 기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핸드폰 카메라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필름 카메라라든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어들을 한번 소개할 거예요. 제가 지난 비디오에서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가진 장비들을 모두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조금 걱정됐던 게 뭐냐면은 얘는 장비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사진을 시작하는 사람분들께 대한 그냥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리감 때문에 일부러 장비 소개를 조금 꺼려하긴 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렇다고 제가 엄청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장비 소개를 안 했지만 오늘 한번 할까 해요. 한 번쯤. 왜냐하면은 내가 필름 카메라를 비디오를 찍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사진들로 비디오를 찍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messed up.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한번 있는 장비들 한번 다 세팅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거는 Zone 6 Zone 6가 아니구나. 이거는 위스너 포켓 익스페디션이에요. 포켓 익스페디션 위스너. 그다음에 4x5 사이즈고요. 지금 마운팅 되어 있는 렌즈는 150mm 니콘 150mm f5.6 마운트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풀프레임으로 따지면은 이게 왜 애매한 게 풀프레임 일반적인 카메라는 비율이 3:2거든요. 근데 이건 4:5니까 이게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대각선 이렇게 비율이 다른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150mm는 보통 한 40mm에서 50mm 사이라고 보면 되는 게 왜냐하면은 4x5는 이제 위아래로 조금 더 길잖아요. 비율이 1:1.25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는 비율이 1:1.5니까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조금 더 길어요. 4x5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견적을 따졌을 때는 한 40mm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과 끝 가로를 기준적으로 하면 50m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mm에서 50mm 사이라고 하는 거고요. 참 애매해요. 풀프레임이라 우리 모든 사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3:2라는 풀프레임 그런 포맷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포맷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4:5라는 비율을 2:3보다는 조금 더 좋아하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율은 한 7:5, 5:7이 가장 좋아하는 비율이긴 한데 5:7이면은 3:2와 4:5의 중간점이라서 비율이 괜찮아요. 전 제일 좋아하는 비율로. 그 다음에 이거는 65mm f5.6 슈나이더에서 만든 거고요. 필터는 지금 67mm를 끼고 있는데 이 렌즈를 엄청 좋아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저기 크랙이 아주 크게 나 있어요. 백 뒤쪽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크랙이 크게 나 있어요. 크랙이 크게 나 있는데 어차피 나는 풍경 사진 찍을 때는 보통 f32 정도로 하니까 이렇게 쪼이면은 티가 전혀 안 나고요. 내가 와이드 5.6에서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애매하지만 하여튼 이것도 엄청 샤프하고 좋은 렌즈예요. 그다음에 이게 65mm, large format에서 65mm라고 하면은 풀프레임 기준으로 또 이게 애매한 한 15mm에서 18mm 정도 되거든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세로로는 한 18mm 되고요. 15m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로는 한 18mm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 렌즈를 쓰신다고 하면은 가장 필요한 장비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카메라방 가서 가지고 올게요. 지금 들어간 방은 제 카메라방이에요. 카메라방. 여기가 짐인데 체육관이라고 하죠. 체육관인데 집에 있는 체육관인데 체육관 옆에 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카메라 방으로 쓰고 있고요. 현재는 여기 없나? 아 여기 없구나. 어쨌든 필터도 소개할 거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 여기 찾았어. 이게 슈나이더에서 나온 전용 센터 필름이에요. 센터 필름이 뭐냐면은 센터 필터가 뭐냐면은 중간 부분은 조금 어두워요. 근데 가의 외곽 부분은 이제 그게 밝기가 그러니까 일반 투명이거든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런 필름 전용 카메라든지 모든 렌즈가 다 그래요. 모든 렌즈는 중앙 부분에 빛이 강하고 이렇게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빛이 조금 어두워지는 게 이제 렌즈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센터 필터를 쓰죠. 이렇게 센터 필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비네팅이 사라지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센터 필터가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어차피 RAW 파일로 찍고 라이트룸이라든지 이런 데로 에디트하고 부분 에디트를 하게 되면 센터 필터가 필요가 없게 돼요. 하지만 필름에서는 달라요. 특히 내가 쓰고 있는 포지티브 필름, 벨리아라든지 프로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아주 낮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주 좁기 때문에 센터 필터가 없으면은 그 어두워진 비니팅 부분을 밝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슈나이더에서 만든 이게 65mm 전용이에요. 이게 센터 필터 넘버 3라고 하는데 구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이거 몇 달 동안 이베이에서 잠복한 끝에 일본에서 겨우 구했는데 몇 달도 안 거의 내가 이 렌즈를 2016년에 사고 필터는 2017년 말에 샀으니까 거의 1년 반 정도 시간을 루킹하다가 산 건데 뭐 지금은 단종되었고요. 뭐 하지만 운 좋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싸요. 단일 필터 중에는 35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40만원. 근데 효과를 독특히 보고 있죠. 센터 필터는 풍경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물 사진 찍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필터가 필요 없는 게 그냥 찍고 나서 어차피 폴트레이트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고요. 사진 찍죠. 그러면 비네팅을 일부러 줘요. 인물에 포커스를 주기 위해서. 하지만 풍경은 다르죠. 풍경은 100% 다릅니다. 지금 아이폰 XS로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이게 64기가짜리라서 용량이 조금 모자라는데 뭐 파일 몇 개 지우고 지금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소개시켜줄 렌즈가 니콘에서 나온 거 90mm 렌즈 f8이면 상당히 어둡죠. 상당히 어둡지만 이미지 퀄리티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샤프니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렌즈는 90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프레임으로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로로 24mm 정도, 24mm, 그다음에 가로랑 한 28mm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풍경의 표준 렌즈라고 하죠. 가장 많이 쓰이는 풍경에서 이제. 그러나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는 90mm는 이제 비네팅이 많이 있는 건 아주 많이 있고 없는 건 아예 없는 렌즈도 상당히 많은데요. 제 거는 비네팅이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이제 티가 별로 안 나는. 하지만 아까 보였던 그 센터 필터 이거 아까 제가 65mm 전용이라고 했는데 90mm에 끼워도 괜찮다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센터 필터를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몇 밀리지? 이거는 칼루멧 카르타라는 렌즈인데요. 210mm f5.6.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렌즈는 안 써요. 그러니까 화각이 애매한 게 이게 이렇게 가로로 했을 때는 한 60mm, 한 70mm 되고요. 세로로 했을 때는 한 60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잘 안 쓰게 되더라고. 내 입맛에 조금 안 맞아요. 파노라마 찍을 때 이제 가끔씩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4바이오에서는 잘 안 쓰게 됐어요. 나는 잘 안 쓰여지더라고요. 자, 이제 대형 카메라는 소개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또 다른 대형 카메라가 있어요. 이거는 전에 파노라마 이제 비디오 찍으면서 설명했던 건데, 보여드렸던 건데, 이것도 똑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존 6 위스너라는 카메라고요. 이거는 위스너 포켓 익스페디션인데, 원래 존 6라는 브랜드가 아마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존 6 카메라가 원래 70년대 후반에는 이제 일본에서 수입해서, 일본의 타치하라라는 데서 수입을 해서 이제 타치하라는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미국 이름은 이제 존 6라고 이름 붙였는데, 80년대 중반부터 타치하라와 이제 헤어지고 이제 존 6에서 런 위스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리처드 리럴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 두 명이서 이제 이 카메라를 만들다가 이제 위스너는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독자적으로 위스너 카메라라는 이제 브랜드를 런칭했고, 이건 이제 위스너 카메라에서 나온 라이트웨이트 버전이고요. 아까 금방 이거는 존 6에서 나온 위스너 카메라고요. 근데 외형은 거의 똑같은데 무게 차이는 한 1kg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더 무거워요. 자, 이제 필름 카메라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갑시다. 자,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와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트라이포드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지금 비디오를 이제 아이폰을 마운트한 트라이팟은 이제 맨프로토에서 나온, 맨프로토 이름 기억 안 나네. 맨프로토 3001BD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 헤드는 콜로라도 트라이팟 컴퍼니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덴버 로컬에서 나온 거고요. 브랜드고요. 싸고 뭐 가볍게 쓰긴 좋아요. 한 2만 원 정도 했으니까. 여기 보이는 트라이팟은 이제 기초예요. 기초 스티커가 반대편에 있는데, 하여튼 기초 트라이팟이고, 이놈 트라이팟 이렇게 비싼 거 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20만 원도 한 15만 원 주고 샀어요. 기초 G1340 Mark II예요. 이게 옛날에 이게 한 90년대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제 풍경 찍는 사람들 전용 트라이팟으로 나왔는데 조금 무겁긴 해요. 무겁긴 해서 뭐 등산 좀 힘든 등산 갈 때는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어쨌든 지금 보고 계신 카메라는 캐논 5DSR. 그다음에 50mm 점팔 렌즈 끼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 있는 게 1635 F4.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1635 F2.8이랑 4를 사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1635 F2.8 Mark II, Mark III 너무 비싸니까 Mark II랑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고 있는 이 F4랑 그다음에 2.8 Mark III 새 거 있잖아요. 그거 한 300만 가까이 하는 거, 그거랑 이미지 퀄리티는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이제 엑스트라 스탑이고, 그 렌즈는 2.8 Mark III는 조금 더 무겁고, 그다음에 82mm 렌즈 필터 시스템이고, 이건 77mm 필터 시스템. 그다음에 훨씬 가볍고 가격은 반도 안 합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똑같습니다. 퀄리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1635 2.8 Mark II 중고, 그거랑 이거는 가격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미지 퀄리티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괜히 2.8 아예 가려면은 Mark III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나 그래도 2.8이 좋아서 Mark II 중고를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디오를 끄시기 바랍니다. 그 렌즈가 완전 후졌어요. 후졌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풍경, 어차피 1635는 풍경 렌즈용이니까 풍경에서 후졌다는 게 뭐냐면 주변부에서 샤프니스를 홀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변부에서 상당히 소프트하고요. 이거는 주변부에서 상당히 샤프해요.
이 렌즈의 장점이 뭐냐면은 뭐 내가 뭐 렌즈를 잘못 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렌즈의 특징은 f4에서 센터 샤프니스는 f4가 가장 샤프하고요. 그 다음에 엣지 샤프니스는 f11이 가장 샤프해요. 네, 보통 f11이 f4보다 전체적으로 샤프해야 되는데 이거는 센터에서는 오히려 f11이 조금 밀려요. 뭐 그래도 무시하고 f11을 쓰긴 쓰는데 뭐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쓰긴 쓰는데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통도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요. 나는 다 카메라를 중고로 샀기 때문에 지금 이걸 새거로 다 구입하시면 와 이게 돈 많이 썼다 이럴 수도 있는데 중고로 진짜 운 좋게 샀어요. 캐논 5DSL은 이게 새거가 한 이게 2년 전에 샀는데 새거가 400만 원 넘었죠. 그 당시에 400만 원 넘었는데 하여튼 200만 원 정도의 새거 2000 컷도 안 찍은 거였어. 완전 새거 몇 달짜리 이렇게 로컬에서 샀고요. 그 다음에 백통 이것도 이건 70-200 f2.8 마크2예요. 또 마크1이랑 마크2랑 고민을 하다가 마크1이 약간 소프트 해가지고 마크2를 샀는데 어차피 이것도 가격 뭐 130만 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2년 전에. 이것도 완전 새거. 전주인이 안 썼어요. 완전 새거. 지금 봐도 완전 새거. 내가 제법 많이 썼는데도 완전 새거. 그래서 이것도 샤프니스는 솔직히 나는 70-200을 잘 안 써요. 가끔씩 쓰긴 쓰는데 딱 멀리 있는 걸 당겨서 이제 풍경용으로 가끔씩 쓰긴 쓰는데 잘은 안 써요. 뭐 하지만 이 렌즈 샤프니스는 왔다죠. 그리고 작년쯤에 아마 이렇게 나왔는 게 이제 세세 아빠 백통이라고 70-200 f2.8 마크3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광고로는 이제 새 것처럼 나왔지만 이게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이 렌즈의 유일한 단점 플레어가 있다는 게 이제 유일한 단점인데요. 보통 줌 렌즈는 망원 렌즈는 다 플레어가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플레어가 있다는 게 좀 단점인데 그 플레어를 보완해서 나온 게 이제 마크3거든요. 나머지 옵틱 성능은 100% 일치하고 플레어에서 조금 좋아졌다. 그러면서 가격 이거를 단종시켰죠. 단종시키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비싸게 올려서 한 3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캐논 대단합니다. 뭐 어쨌든 이 렌즈 넘버1입니다. 자, 이제 렌즈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 렌즈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게 필터인데요. 이거는 니스에서 나온 CPL 필터. 내가 필름 카메라에서는 CPL을 절대 안 써요. 왜냐면 필름 자체가 이제 아주 색깔 톤이라는 게 아주 이제 리치하고 컬러풀하니까 이걸 쓸 이유가 없어요. CPL 필터는 내가 다른 CPL은 보통 이제 반사 조정하는 거가 이제 대부분의 CPL이 하는 반사 조정하는 거와 이제 클리어리티 선명도를 조금 올려주는 게 이제 보통 CPL의 역할인데요. 이 CPL의 역할은 한 가지 거기 두 개 한 가지 더가 있죠. 톤을 이제 조금 더 리치하게 해준다. 톤을 약간 컬러풀하게 해준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는 CPL을 많이 써봐서 하셀블라스 CPL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B 플러스 W도 써봤는데 이게 가장 내 사진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드릴 게 ND 필터구나. ND 필터 하이다에서 나온 ND 필터 10스탑짜리. 그 다음에 이거는 RGND라고 Reverse GND 필터예요. 보통 이제 GND 필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평원한 데 있으면은 이제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완전히 투명하고 약간 어둡고 약간 더 어둡고 더 어둡고 더 어둡고 해서 이렇게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앙이 가장 어둡고 그 다음에 서서히 밝아져요. 그래서 이제
대평야 같은 데서 이제 해가 질 무렵이나 해가 뜰 무렵에서 대평야 있잖아요. 대평야에서 해가 뜰 무렵은 이제 중앙이 많이 어두워야겠죠. 해가 뜰 무렵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그런 거죠. 이제 대평원 같은 데서 호라이즌 이렇게 대평원에서 이제 해가 지거나 뜰 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필터고요. 이거는 아까 하이다 앤디 필터 10스텝짜리는 100불 정도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CPU를 다 100불 했고, 이건 한 150불이었어요. 난 필터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필터 성애자라서 이제 필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는 거고, 뭐 필름 카메라 쓰시면 필터가 분명히 필요하죠. 필수템인데, 디지털을 쓰시면은 뭐 포토샵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라이트룸이라든지 필요가 없고, 이거는 GND 말 그대로 이제 GND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서서히 어두워지는 거. 이건 한 스탑짜리 리 필터의 한 스탑짜리거든요. 리 필터는 영국 브랜드인데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2스탑짜리 GND, 아까도 같은 리 필터에서 나온 거. 그다음에 이거는 3스탑짜리 GND. 보통 한국 분들은 이런 얘기는 많이 아마 할 거예요. 리 필터는 이제 플라스틱이고 니시는 글라스라서 글라스 필터를 사야 된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인 건 맞아요, 리 필터가. 하지만 리 필터는 뭐더라 하여튼 뭐 조금 다른 섬유의 플라스틱이라서 기스 같은 거 잘 안 나고, 또 좋은 점이 니시는 약간 컬러가 100%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컬러 에디팅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리 필터는 컬러 커렉션이 필요가 없다는 게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난 GND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리 필터도 뭐 만약에 6스탑이라든지 10스탑짜리 ND 필터를 쓰면 컬러 커렉션, 컬러 캐스트라서 컬러 커렉션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GND 필터는 내 경험상 리 필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 한 스탑, 2스탑, 3스탑짜리 3개 해서 얼마 정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B 플러스 W에서 나온 거 6스탑짜리 ND 필터, 이거 세일 기간에 샀어요. 또 한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세일할 때 5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고요. 이제 필터는 많이 지금 이게 메인으로 항상 가지고 가는 필터들이고요. 더 있긴 한데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요세미티의 Firefall 이펙트라는 게 상당히 유명하죠. 6월달 정도 되면은 그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해서 사진 하되, 그거를 풍경 작가가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갤런 로렐이라는 사람인데요. 하여튼 그분의 이름을 딴 필터가 여기 있어요. 갤런 로렐 필터, ND 필터. 이거 Made in USA고요. 브랜드 이름은 싱웨이 Signray, I don't know. 그런 거고요.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일반적인 필터들, GND가 있는데 퀄리티는 이게 조금 리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뭐 리도 완벽하지만 이게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컬러 캐스트가 전혀 없고요. 절대 없어요. 완벽한 필터인데, 그런 단점이 뭐냐면 가격이 엄청 비싸요. 이거 하나에 한 10만원 정도. 사이즈 작아서, 이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와이드 관련되는 비네팅이 중에서 어태치를 못하거든요. 어태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한 24mm부터 35mm까지밖에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써요. 그냥 혹시나 백업으로 필요할 때 이제 늘 대비해서 쓰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거의 단점이 이제 뭐냐면은, 이거의 단점은 여기서는 이게 2스탑짜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스탑에서 한 스탑 반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리 필터는 한 스탑짜리 GND면은 진짜 한 스탑이고, 2스탑짜리 GND면 진짜 2스탑이고, 3스탑짜리면 진짜 3스탑인데, 이 브랜드는 예를 들어서 2스탑짜리면은 한 스탑에서 한 스탑 아니고, 3스탑짜리면은 한 2스탑 정도. 그래서 조금 효과가 조금 약해가지고 필터 2개를 이렇게 스택해서 썼거든요. 뭐 그게 단점이면 단점인데,
뭐 컬러 정확도 색채 영역에서는 넘버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큰 거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리처럼 큰 버전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4인 이거는 82mm by 82m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이즈가.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있던 필터들은 100 by 100이거든요. 100 by 15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드 앵글에 훨씬 유리하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필터들 더 있긴 한데 뭐 더 소개시켜 드리는 건 좀 그렇고 제가 하나하나 이제 뭐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뭐 질문 있으시면은 뭐 언제든지 하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보정기 하는 방법으로 찾아올게요.